예, 어제 교육방송과 오늘 교육방송 지금까지 진행할 때에는 솔직히 제가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왜? 뭐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제가 갖고 있는 비법을 노출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시간부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캔들 2개짜리, 3개짜리 솔직히 어려우셨죠? 1개짜리로 갑니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 실내도 3개짜리 캔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게끔 저만의 투자 노하우 지금부터 제대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겠어요? 캔들 하나짜리에 실내도 3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해머형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원래는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우산형에는 해머형과 뭐가 있죠? 교수형이 있습니다. 교수형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락반전이란 말이에요. 해머형은 상승반전에 쓰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고요. 자,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네? 이런 거는 조금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뭐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다시 표현드린다면은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하락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바닥이 최근 거래일에 신저가 부분을 형성해 주어야만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마음 놓고 베팅을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 주가 범위의 2분의 1 이상을 하회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선 캔들 우리가 중요하게 뭘 잡아드립니까? 기준 캔들과 같이 비교를 서로가 할 때 이 캔들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이 밑으로 캔들이 몸통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통이. 위쪽이 아닌, 위쪽으로 캔들이 형성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혹은 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봉이 큰데 여기도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고 몸통이 이렇게 형성된다? 거의 드물죠. 발생될 가능성조차도 드물고 오히려 제가 볼 땐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통적인 내용 말고 제가 따로 이렇게 설정해드린 내용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캔들의 범위는 클수록 신뢰도가 업이 된다. 다만 앞선 캔들도 이렇게 큰데 이 캔들 자체도 뭐 이만하게 형성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뢰도의 업이 아니라 다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부분은 앞선 캔들 대비해서는 더더욱 너무 커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앞선 캔들이 뭐 물론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아닌 다음에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양봉보다는 음봉이겠죠. 음봉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선 캔들은요. 그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캔들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거 온라인상에서 혹은 도서를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캔들 모양이 발생됐을 때 언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차익 실현을 할지 혹은 언제 손절을 할지 그 부분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책이나 어느 강좌에서도 그 부분은 거의 말씀을 안 드려요. 다만 신뢰도가 높은 캔들이고 편입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따라서 오늘 기준에서는요. 1개짜리의 망치형, 해머형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캔들인데 정확하게 어디서 편입하셔서 어떻게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자, 물음표 다시 해놨습니다. 여기서 1차 편입 구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없으면 뭐 하려고 수업을 하겠어요. 예? 무슨 이게 없으면 어떻게 비법이 되겠습니까? 자, 그림 잘 보십시오. 해머형의 몸통의 하단에서부터 전거래일 몸통의 2분의 1 지점.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기초 시간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캔들 몸통에서 어디가 시가 저가냐 부분이에요. 물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자, 봅니다.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가 되겠죠. 1거래일 시가.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가가 되고요.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시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갭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갭이. 갭하락이 나왔는데 음봉으로 밀려 떨어졌다. 밀려 떨어질 때 음봉일 거 아닙니까?
음봉으로 밀려 떨어졌다가 되돌리면서 양봉을 내놨다. 그래서 해머형이라는 것이 힘이 세다. 추세 하락에서 나타나면은 바닥에서 돌리는 힘이 세기 때문에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 구간에서 어디서 편입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시가. 개파락이 나온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개파락이 나온 시가에서부터 전날의 캔들의 절반을 감싸는 구간. 여기가 1차 편입 구간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메모해 두세요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는 메모를 해 두십시오. 자, 2차 편입 구간. 2차 편입 구간.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전 거래일에 몸통의 상단, 시가라고 잡아놨습니다. 어려우실까봐. 자, 몸통의 상단이라고 그랬죠? 이 몸통의 상단, 시가, 여기 종가입니다. 요 라인까지를 편입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이 봉이 발생된 그 다음 날의 흐름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 날의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돌려진다. 만에 하나 깨진다. 깨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2개짜리, 3개짜리 캔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확정이에요. 확정이기 때문에 추세 걱정하지 마시고 편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1개짜리 캔들은 어떻게 될까요? 1개짜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락을 했고 이러한 모양이 나왔고 하면은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확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다음 날의 흐름을 놓고 보시는 건데 다음 날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간다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면 이건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해머형 기준일의 시가에서부터 그 전날에 어떻게 됩니까? 시가까지, 몸통 상단까지. 이거는 용어로 외우지 마세요. 용어로 외우시다 보면은 저처럼 계속해서 틀려요. 뭐 시가, 저가, 종가 이 부분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놨습니다. 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앞 기준이 아니에요. 요 네 캔들. 내가 중요시 잡았던 내 기준의 캔들, 내가 편입 기준을 잡은 이 해머형의 어디서부터 어디야? 꼬리서부터 몸통. 그러면 그냥 쉽게 이 거래일 캔들 전체 고점 저점 대비해서 중간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몸통 상단에서부터. 몸통 상단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조드립니다. 시가, 여기가 종가입니다. 몸통 상단, 종가에서부터 저점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꼬리 달리는 변형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꼬리가 굉장히 길게도 달립니다. 그래서 이 꼬리는 무시를 하시고 요 구간에서 손절 기준을 잡으신다면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편입 구간이 되겠죠. 그죠? 요 정도 편입 구간에서 손절 라인은 요 정도다. 선생님, 손절이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구간의 편입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것도 봉이 크다고 그랬죠? 그 라인에서 이 정도면 손절이 좁지만은 않습니다. 이 해머형 하나만 놓고 보시더라도요, 굉장히 시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높아진 신뢰도 높은 쌓인 구간에서 나왔을 때 편입하셨을 때에는 손절 라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손절 라인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게 극심한 흔들기가 있는 거지 추세가 또 반전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복습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총 제가 캔들 부분 9강좌 정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적어두십시오. 적을 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적어두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1개짜리 캔들 해머형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캔들 하나 두고 앞에 5가지, 그죠? 5가지 위치, 뒤에 5가지 위치 정도 놓고 보면서 언제 편입하고 언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25개 이상의 전략이 나오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1개, 2개, 3개도 힘드신 상황에서 25개까지 전략을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앞부분에 설명한 부분을 일정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면 크게 안 어려워요. 여기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뭐 이렇게만 내려옵니까? 안 그러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전체적인 라인이 하락 추세였다. 요거만 인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라인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캔들의 부분이 어디 있어야 된다? 2분의 1 이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제가 이 하락 라인에서 캔들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그러면 그 다음 거래일의 캔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혹은 요 위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그쵸?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 이런 두 개의 캔들이 나왔다? 이거는 꼬리가 있어도 되고요. 몸통이어도 되는데 이게 무슨 형일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공부한 내용 중에 이게 뭐 상승 장악형이 됩니까? 잉태형이 됩니까? 샛별형이 됩니까? 없죠? 없으면 이런 캔들을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캔들 다 공부하시려고 절대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런 모양의 패턴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다음 날에 캔들을 이렇게 잡는다? 관망입니다. 추세는 좋죠. 바닥에서 돌리니까. 하지만 저라면 안 쫓아갑니다. 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캔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때 발생되는 캔들을 잡기만 해도 속된 말로 뭐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표현하시죠. 대박인데 왜 어정쩡한 패턴의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추세 부분만 놓고 이런 데 접근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나중 시간에 제가 다른 전략으로 이 부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요거만 놓고 보세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요 위치에 발생됐을 때 전 거래일 대비해서 위쪽에 발생됐을 때 1번 관심만 갖자가 이것도 아니에요. 관망. 관심도 필요 없습니다. 관망입니다. 왜? 올라가는 추세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이거는 아예 볼 필요도 없죠.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고 추가적인 하락 지속이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위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치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위치도 어찌 보면 쌍바닥 찍었다 아닙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다. 원하는 패턴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날 양봉이 발생되건 혹은 그 다음날 또 횡보가 나오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지워드립니다. 그래서 1번, 2번 위치는 우리가 기억해서 지우자. 세 번째 위치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 흐름의 저점 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1차 만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죠? 절반 라인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아쉬워요. 그죠? 점수로 따진다면 70점, 80점? 80점 좀 그런데요. 70점만 드릴게요. 네? 70점 정도의 구간에서 관심을 갖자. 그리고 꼬리가 여기서 길면 길수록 좀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위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여러 가지 위치로 그 다음날 나올 수가 있는데 위치를 설정해 드린다면은 밑으로 흘러내려간다면 이건 추세 깨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얘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최소한 옆에 라인에 어떤 모양의 캔들이 나와야 됩니까? 어느 위치에 캔들이 나와야 됩니까? 요 라인의 캔들이 잡혀줘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일 기준에 절반 이하를 깨고 내려가는 캔들이 나온다면은 X. 위쪽에 캔들이 형성됐을 때는 편익 구간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다. 3번부터 해서 교육자료 여러분들 다운받으셨으면 3번 구간이 나올 거예요. 명확하게. 이 3번 구간에서부터는 관심을 갖고 점수를 드린다면 70점. 왜? 2분의 1 하단을 완전히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립니다. 네 번째.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두 개만 더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바로 실전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이하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서 꼬리 달렸죠? 조금 더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기준은 있죠. 종가에서부터, 그죠? 종가, 요 몸통의 상단에서부터 꼬리까지의 절반, 요 절반 라인 위쪽에 캔들이 형성돼야 됩니다. 다음 날부터는. 밑으로 내려오면 절대 안 돼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은요, 별로 없습니다. 위쪽으로 놓고 보셔야 돼요. 앞에 다 기준점 맞춰놨죠? 그럴 경우에는 위로 나타납니다. 위로 나타날 경우에는 어디까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하느냐? 말씀드렸죠? 요 캔들의 몸통,
요 캔들의 몸통의 상단 부분까지 여기까지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캔들 강의에서는 캔들만 염두를 해두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기술적 분석을 또 해드릴 겁니다. 또 다른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까지 만약에 너무 어렵고 힘드셨다.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교재 무료로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저한테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